새 정부의 기조는 1번은 이제 세무조사 얘기인데,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정기세무조사, 비정기세무조사로 나뉠 수 있는데, 정기세무조사는 좀 유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혈의 과학승계 이하수 전문위원입니다. 제목은 슬기로운 증세생활입니다. 슬기로운 증세. 증세는 이제 세금을 많이 낸다는 뜻이죠. 제가 이 새 정부 들어서 지금 여기저기 증세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증세에 대한 짤막짤막한 얘기를 제가 9개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증세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옛말에 뭐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게 세금이라고 하는데,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새 정부의 기조는 증세 위주라는 게 뭐 확실합니다. 여러 부분에서. 그래서 그 여러 부분 중에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특히 좀 알고 계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은 이런 얘기들을 제가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1번은 먼저 이제 세무조사 얘기인데, 지금 저희 필드에서 느끼는 저희의 느낌은 세무조사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세청 보도자료를 보니까 뭐 예년에 비해서 세무조사가 늘어났다든지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데, 저희 필드에 계신 사장님들, 저희 현장에 계신 사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무조사의 빈도와 난이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8월부터 그 국세청이 AI로 이제 개인사업자 사장님들도 뭐 다 좀 조사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세무 대상으로 이렇게 서치해내는 툴로 지금 AI를 쓴다고 하거든요. AI가 뭐 이런 모든 저희 뭐 은행 거래 내역까지 다 샅샅이 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보다는 그 AI가 조금은 더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할 수 있으니까 사장님들한테는 좀 안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이 AI로 이제 세무조사 대상을 서치한다는 거는 법인은 벌써부터 하고 있었고요. 이번 8월부터는 이제 개인사업자 사장님들도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여러 인증을 통해서 좀 세무조사를 유예시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메인비지 인증이라든지 뭐 인홀비지 인증, 그리고 가족 친화기업, 그리고 이제 국세청에서 장려하는 고용 정책을 좀 이렇게 잘 현명하게 쓴다든지, 그리고 이제 내부 단속 잘 하셔야죠. 이 제보나 고발에 의한 세무조사는 어떻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세무조사, 비정기세무조사로 나뉠 수 있는데, 정기세무조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전략적인 좀 인증을 취득을 하셔서 2년, 3년 이렇게 유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유예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특관인끼리 우리가 이제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를 특관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특수관계인과의 이제 거래는 조금 더 신경을 좀 쓰시고 주의를 기울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나 특히 이제 요즘 자금 출자가 굉장히 화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액의 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같은 고가의 자산을 구매하실 때는 특히 더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국세청의 고용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인증, 이제 전략적인 인증을 통해서 정기세무조사는 좀 유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무조사가 지금 확대되는 거는 우리 사장님들이 잘 아실 텐데, 조금 이렇게 피해가는 것도 방법이라면 좋겠죠. 그래서 재무제표에서 많이 또 세무조사가 나오니까 재무제표 결산관리를 통해서 재무제표 마감하실 때도 좀 컨설팅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인증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취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제 법인세, 요거 이제 올해 세제 개편안이라고, 작년까지는 세법 개정안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세제 개편안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나온 세제 개편안의 이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법인세를 이제 1%씩 다 올리기로 했죠. 그래서 현재는 9%, 19%인데 이제 요게 10%와 20%가 되겠죠. 그래서 1%의 이 법인세가 올라간다는 거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법인세가 높고 상속세도 높고 그런데, 지금 그 전 세계적인 기류와는 좀 반대로 지금 이게 법인세가 좀 올라가서 우리 사장님들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임직원분들에게, 특히 이제 직원분들에게 쓰는 복리후생을 좀 이참에 적격 비용이니까 좀 늘리시고, 우리 직원들에게 적격으로 비용을 가장 좀
크게 잘 쓸 수 있는 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같은 법인 있죠.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같은 법인을 좀 활용을 하는 것도 좋고, 또 우리 이제 R&D, 연구소 인증을 통해서 연구소를 갖고 계신 우리 사장님들은 연구개발비로 이제 비용을 좀 적격하게 많이 떨 수 있습니다. 네,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비나, 그리고 이제 보험료 같은 경우도 법인에서 내는 보험료도 일정 부분 혹은 이제 많은 부분을 비용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격으로 우리가 비용을 떨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이번에 리마인드 하시고 리프레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인세가 내년부터 이제 1%씩 올라가니까 굉장한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격 비용을 좀 적극적으로 늘리자. 많이 늘리자. 그런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릴게요. 그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 있지 않습니까? 주로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임대법인인데, 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 즉 이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 법인 같은 경우는 세법이 진즉에 바뀌어가지고 최저 법인 세율 구간이 이제 9%가 아니고 19%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법인은 이번에 이제 세제가 개편되면 20%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가족법인 형태로 많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법인 사장님들도 이 법인세가 1%가 더 올라가니까 이제 최저 20%부터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을 더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은요, 저희가 감액배당입니다. 이 감액배당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회사가 투자를 받을 때 액면가 대비 더 많이 받는 돈을 자본잉여금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회사가 처음 생길 때 액면가가 10,000원이었는데 이번에 누군가 이제 투자를 받을 때 10만 원으로 받으면 그만큼 이제 우리 회사가 좋아진 거죠. 9만 원만큼 인플레이션이 된 거니까. 이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10만 원 받고 이제 회계는 1만 원만 적습니다. 액면가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회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만 원짜리 주식이 10만 원이 됐으니까 9만 원을 더 벌었다는 뜻이죠. 그 9만 원을 이제 자본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잡고 그 9만 원을 배당을 할 때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그 9만 원의 썸이 된 값이 수십억이든 수백억이든 뭐 전혀 과세를 하지 않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감액배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감액배당이 사실은 이제 상장사에서 너무 큰 돈을 비과세로 가져가고 하니까 이제 국세청이 계속 좀 언지를 줬었죠. 이번 세제 개편안에 이제 감액배당이 그래서 좀 도마 위에 올라가지고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감액배당이 이제 쉽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액면가를 초과하는 그 9만 원을 받을 때 예전에는 비과세였지만 지금은 9만 원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이제 이번에 세제 개편안이 나왔고 아마 그게 뭐 거의 100% 실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이제 법인의 이 감액배당에 재원이 되는 자본잉여금이 있는 법인은 내년 1월까지는 시간이 좀 있거든요. 내년 2월 달에 이제 시행령이 확정돼서 법안이 발효가 될 테니까 내년 26년 1월까지는 좀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25년 하반기에 이제 감액배당 의결을 한번 하시고 내년 1월 달에 이렇게 한 번 더 의결을 해서 비과세 감액배당을 좀 엑시트, 법인 돈을 인출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좀 사용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제 투자로 인한 그 자본준비금이 가장 좋거든요. 투자로 인한 자본준비금, 자본잉여금이 있는 회사는 내년 1월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 올 하반기와 내년 1월에 걸쳐서 감액배당을 비과세로 좀 엑시트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이제 2월부터는 감액배당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번째는 우리 법인의 유증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법인에게 이제 상속을 한다는 뜻인데 법인에게 상속을 하면 법인이 일단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이 상속자산을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인세를 내고요. 법인의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20% 구간이라고 보면 그 법인이 아닌 우리 자연인, 즉 이제 상속인들이 받을 때는 최고 50%지 않습니까? 상속세가. 그래서 그 차이만큼 이 좀 절세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인에 이렇게 유증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때 앞으로는 이제 국세청이 요번에 어떻게 좀 세제 개편을 냈냐면 법인에다가 이렇게 유증을 하면 그 좀 법인세와 상속세 간의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세되는 구간을 이제는 모든 주주에게 상속세로 다 때리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법인이 내는 법인세와 상속인인 주주들이 내는 이 상속세를 합치면 이제는 절세 효과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영리법인에 이제 유증하는 거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컨설팅 플랜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법인을 구성하는 주주들이 특히 그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이제 상속인이 아닌 분들이 있죠. 배우자, 우리 며느리 사위 요런 이제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우리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나 사위가 이제 주주 구성을 많이 하고 있으면 그분들한테는 상속세를 따로 매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바뀐 세법안으로 보면은 며느리와 사위 같은 비상속인으로 주주 구성을 해도 이제는 그분들한테 상속세를 다 과세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리법인의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어떻게 구성이 되더라도 법인세보다 그러니까 상속세보다 적게 낸 법인세 그만큼은 상속세로 주주들에게 과세하겠다. 이렇게 이제 국세청이 좀 가이드를 냈죠. 그래서 영리법인의 유증을 하는 거는 좀 이제 앞으로 힘들지 않나. 이제 절세 툴로는 어렵지 않나 싶고요. 그렇다면 뭐 솔루션은 가족법인 요즘 많이 활용하시는데 가족법인을 좀 미리미리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주주 구성을 좀 전략적으로 하셔가지고 이 사전증여라고 표현하는 좀 미리미리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법인도 좀 미리미리 만들고 주주 구성도 좀 효율적으로 잘 하셔서 직계 이제 비속들이 뭐 많이 들어갈수록 좋겠죠. 예를 들면 그렇게 엑시트나 절세 전략을 좀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미래의 상속세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섯 번째는 증여세, 상속세가 개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이 상속세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죠. 그래서 뭐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늘린다든지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 그런 말들이 예전에 많았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이번 7월달 세제 개편안에는 뭐 이런 방구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뭐 집 한 채만 있어도 지금 우리나라가 상속세 걱정을 하는 지금 세대가 나라가 됐거든요. 한 해에 한 35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신다고 해요. 35만 명 정도, 30만 명, 35만 명 분들이 사망을 하시는데 그중에 한 5% 정도 그 정도 비율로 이제 상속세를 납부한답니다. OECD는 평균 한 1%에서 2%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상속세 부담률이 이제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속세나 이제 증여세에 대한 개편이 없기 때문에 요것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미리 사전증여를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너무 이렇게 증여나 상속에 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일부 자산을 양도를 하셔서 현금화로 좀 소비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중소기업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특례가 있죠. 그래서 가압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있고 또 가압상속공제라는 좋은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례를 뭐 10년, 20년 뒤에 사용하겠다. 혹은 이제 중소기업의 이제 증여세 과세 특례는 당장 또 쓸 수도 있는 거니까 충분히 주도 면밀하게 이제 회사의 컨디션이나 자연인, 우리 이제 상속인이나 비상속인, 그리고 증여자나 수증자 이렇게 우리 자연인들의 어떤 자격을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중소기업 주식은 특례를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이제 특례와 병행해서 또 뭐 자녀법인, 가족법인 같은 컨설팅을 통해서 미리미리 좀 상속자산도 해결하고 그리고 상속세도 좀 줄이는 그런 플랜을 쓸 수 있고 국세청에서 사실은 이제 이 상속세가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가장 권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여러 사장님들 이 보험을 많이 또 가입하고 계실 텐데 이 종신보험도 사실은 좀 굉장히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요즘은 뭐 빠른 시간 내에 원금이 회복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이제 고액의 사망보험금 즉 이제 상속세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보험금은 기본으로 탑재가 돼 있죠. 그래서 종신보험을 법인에서 좀 가입해서 상속세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플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속에는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유류분인데 이 유류분이 뭐 쉽게 말하면 뭐 평등하게 이렇게 상속을 못 받은 우리 상속인들 간의 어떻게 보면 법정 다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상속이나 증여를 하실 때 이 유류분을 항상 고려하셔가지고 저 유류분으로 인해서 어떤 좀 낯뜨거운 장면들이 많죠. 법정에서. 그런 일은 사전에 좀 미리 방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컨설팅도 저희가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유류분도 늘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섯 번째는 이제 부동산 쪽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이제 전 정부에서는 사실 주택의 공시가격을 상당히 눌러놓고 있었죠. 근데 현 정부 들어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굉장히 좀 오를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좀 가파르게 오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올린다고 하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과표가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과세 표준이 예를 들어 아파트가 20억이면 거기에 20억 곱하기 0.6에서 25 곱하기 0.8이 되니까 종부세가 오르는 것은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 종부세가 굉장히 좀 증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택 공시가격이나 종부세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세금이 좀 많이 오르죠. 예를 들면 건보료도 많이 오르고요. 건보료도 오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재산세
그리고 이제 종부세. 종부세는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산세와 종부세는 좀 어떻게 보면 그 이중 과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세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굉장히 또 금액도 크죠. 강남에 아파트가 있으면 종부세가 수천만 원 단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택 공시 가격이나 종부세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오름으로 인해서 우리 사장님들 그리고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우리 세대에서는 굉장한 좀 세금 부담이 앞으로 늘어나겠다. 이렇게 좀 보시고 이 주택이 많을수록 당연히 세금이 누진됩니다. 그래서 증여나 양도 등의 방법으로 주택수를 좀 줄이는 게 기본적인 컨설팅이고요. 그 주택수를 줄이는 게 이제 제3자에게 파는 방법도 있지만 좋은 뭐 아파트는 자식들한테 주고 싶어 하죠.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서 우리 특수관계인 즉 이제 직계 비속들에게 좀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세대 분리해서 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 세대 분리라는 것도요,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두 채 중에 한 채를 자식에게 줄 때, 이제 증여나 양도로 주겠죠. 그렇게 할 때 세대가 과연 분리가 되냐. 증여세를 내고 양도세를 냈다고 세대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아파트 한 채를 가져가는 우리 자녀 입장에서 그 자녀가 확실하게 세대가 정확하게 분리가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만전을 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연소자나 미성년자는 굉장히 좀 어렵죠. 자금 출처도 어렵고 세대 분리 쪽에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런 컨설팅을 좀 받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얘기는요, 조정대상 지역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정대상 지역이 용산구, 그리고 강남 3구죠.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이렇게 강남 3구와 용산구만 있는데, 아마 굉장히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이런, 서울은 제가 볼 때는 모든 구가 다 규제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인접한 과천시나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구리시, 이런 곳들도 이제 곧 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방으로 가면 이제 부산 해운대나 대구 수성구 그리고 세종시 이런 데는 이제 언제 지정돼도 이상하지 않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대출도 규제가 크고요. 세금도 크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지정되기 전에 만약에 이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좀 발빠르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을 좀 미리미리 이렇게 특수관계인들에게 미리미리 그렇게 나누는 컨설팅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7번 얘기했죠. 8번째 얘기는 요거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얘기인데, 내년 26년 5월 9일까지 일단은 조정대상 지역의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아직은 중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매년 이렇게 연장이 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규제 지역에 있는 부동산, 아파트라고 표현을 할게요. 아파트가 2채, 3채 있는 우리 분들은 그 아파트를 팔 때마다 이제 2주택인 경우는 기본 세율에 20%를 더하고 3주택은 30%를 더하는 굉장히 징벌적인 과세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있죠. 장특공이라고 하는데, 이 장특공도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양도 차익의 최고 80%까지를 이렇게 면제해 주는 장특공도 배제가 되고, 장특공이 인정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이제 20%, 30% 이렇게 징벌적인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굉장히 좀 페널티가 강한 그런 세금입니다. 현재 그런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내년 5월 9일까지는 기본세율로만 계속 하겠다 이렇게 법이 연장되고 있는데, 내년 5월 9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내년 1, 2월 되면은 요게 발표가 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옛날 이제 진보 정권 때처럼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된다고 하면은 정말 큰일이거든요. 양도 차익에 이제 손에 쥐는 게 없습니다. 거의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만약에 이제 이런 좀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미리미리 좀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이렇게 좀 세대 분리라든지 증여 양도를 통해서 주택수를 줄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9번째인데요. 이 9번째는 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기주식 이익소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식은 말 그대로 법인이 주주의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법인이 주주에게
주식의 시가에 걸맞는 돈을 주고 대가를 응당 지급하고 주주의 지분을 사들입니다. 그래서 법인 입장에서는 그 주주의 지분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바로 소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주식을 팔고 돈을 받는 주주 입장에서는 소각보다는 양도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을 하면 배당소득세를 최고 45%까지 이제 이렇게 세금을 내셔야 되고, 양도를 하는 경우는 뭐 25%, 이렇게 뭐 20% 이런 이제 아무래도 배당에 비해서는 양도가 세금이 조금 작거든요. 한 반 정도라고 보는데, 만약에 요게 지금 이제 우리가 상법 개정안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앞으로는 자기 주식 행위를 하면 뭐 이러면 6개월, 길어도 1년 안에는 무조건 소각을 해라. 요게 지금 상법 개정안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주가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그 놈을 소각해버리면 최고 45% 구간인데, 양도를 하면은 한 20%, 25% 이렇게 머무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양도를 못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는 무조건 일정 기간 내에 소각을 하시오라는 말은 배당소득세로만 가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이 자기 주식 이익 소각이 의무화되면 굉장히 조금 징벌적 과세를, 세금을 2배로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자기 주식 이익 소각 의무화 이 상법 개정안은 상장사에게만 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상장사의 국세청이 상장사를 대상으로 요 법안을 매길 것 같으니까 비상장 중소기업, 이제 우리 많이 뵙는 비상장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당장은 요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만 언젠가는 이게 비상장 기업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장 기업처럼 비상장 기업도 자기 주식을 할 때는 무조건 소각을 해라. 양도를 하지 말고, 즉 양도에 따른 소득세보다 소각에 따른 소득세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요것도 이제 증세가 되죠.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국세청 입장이 언제 또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비상장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지금 이 자기 주식을 보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인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주식을 빨리 조금은, 빨리라기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이 법인이 보유한 자기 주식을 좀 해결하는 것도 하나 컨설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사장님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이 법인이 보유한 자기 주식을 예를 들어 이제 스탁옵션이나 임직원에게 이렇게 주는 거는 너무 아름다운 얘기죠.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면은 어떤 뭐 우리 특수관계인이 있는 자녀법인이라든지 뭐 가족법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좀 컨설팅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법들을 써서 법인이 들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현명하게 좀 이렇게 미리미리 처분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 자기주식 이익 소각은 이 상장회사에만 적용이 되니까 비상장 기업은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근데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뭐 내년 후년 요게 비상장 중소기업도 이렇게 불똥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들, 그리고 앞으로 자기 주식을 하실 사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9가지를 슬기로운 증세 생활이라고 해서 9가지 증세에 관한 얘기들을 좀 갖고 왔는데, 이 중에는 부동산 얘기도 있고, 또 올해 이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내용도 있고, 세무조사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감액배당, 자기 주식 같은 법인의 이제 내부적인 얘기도 제가 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좀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해서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여러 사장님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니까, 우리 사장님들 언제든지 저희한테 자문을 좀 구해주시고, 컨설팅 요청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